어둠이 내려앉고 창문 밖으로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 들어오는 시간. 우리는 종종 낯선 공간에서 알 수 없는 존재와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 밤은 수많은 이들의 꿈과 절망이 겹쳐진 고시원의 작은 방에서 시작된 기묘하고 섬뜩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늦은 밤까지 취업 준비에 매달리던 한 남자의 경험입니다. 그는 복도 가장 끝,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집중하던 중 벽 너머에서 규칙적인 툭툭 하는 둔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옆방에서 나는 생활소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점차 또렷해지고 마치 무언가가 벽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숨을 죽이고 귀 기울이자 소리는 놀랍게도 정확히 그의 침대 머리맡벽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를 향해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공포에 질려 벽을 노려보던 그때 그 모든 소리는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단 한숨도 제대로 잠들 수 없었고 다음날 그 방을 비웠습니다. 다음은 공용 화장실에서 겪은 섬뜩한 일입니다. 한 대학생은 시험 기간 내내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잠시 머리를 식히러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피곤함 때문인지 그의 시야 한 구석에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곤해서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돌렸지만 다시 거울을 보는 순간 자신의 등 뒤에 희미한 그림자 같은 형체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림자는 그의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샤워실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며칠 후 그는 복도에서 우연히 같은 층 다른 고시생과 마주쳤는데 그 역시 공용 화장실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오랜 고시 생활에 지쳐가던 한 고시생의 경험입니다. 그는 자신의 방이 유독 으스스한 기운을 풍긴다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어제 분명 탁자 위에 두었던 방 열쇠가 침대 아래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방문은 잠겨 있었는데 말이죠.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열쇠를 탁자 위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열쇠는 또다시 같은 자리에 떨어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침대 아래 바닥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나무 바닥 틈새에서 희미하게 눌러쓴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나가. 그 글씨는 마치 열쇠가 떨어진 자리를 정확히 가리키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방에 머무를 수 없었고 결국 모든 짐을 싸서 다른 고시원으로 옮겼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고시원 총무로 일하던 한 분의 경험입니다. 그는 퇴실한 방을 정리할 때마다 늘 묘한 느낌을 받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유독 짐이 적었던 방을 청소하는데 방 전체에서 옅은 꽃향기가 진동했습니다. 그 방은 분명 남학생이 사용하던 방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향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서 말라비틀어진 작은 꽃다발이 나왔습니다. 꽃다발과 함께 낡은 일기장도 발견되었습니다. 첫 장에는 이곳에 혼자 갇혔습니다. 라는 섬뜩한 문장이 쓰여 있었고 다음 장부터는 모두 찢겨 있었습니다. 총무는 그 학생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처는 이미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마치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 작은 방들은 사람들의 외로움과 불안을 흡수하며 또 다른 형태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묘한 공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당신의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소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일까요?